이번 영상에서는 집 내부의 벽체 마감의 종류와 금액대, 장단점이나 시공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적어 놨는데, 첫 번째로 도배. 제가 벽면에 페인트를 좀 요즘에는 많이 칠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도장, 그리고 디자이홀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바닥에 강마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강마루 같은 거를 벽에다가 시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타일이나 그리고 대리석 이렇게 5종류를 설명을 드릴 건데,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도배가 비싼지 도장이 비싼지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건축주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집에 큰 돈을 들일 욕심은 없다, 그러니까 집 내부 벽면을 전부 다 페인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저렴하게 가성비로 집을 짓고 싶은데 내부를 도장을 하는 게 맞은지, 안 그러면 도배를 하는 게 맞은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비용일 건데, 제가 한번 기준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 도배를 100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도장은 한 300 정도로 잡고, 디자인홀은 조금 애매한데 제가 한 200에서 250 정도, 그리고 타일은 한 250, 대리석은 한 500을 기준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면적이나 위치에 따라서도 상당히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어떤 사이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도배도 뭐 안방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안방 거실 벽면은 다 하는데 천장을 안 한다든지, 안 그러면 천정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도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내부를 전체 다 도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천장만 빼놔놓고 도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정도 비율이지 않을까, 이 뒤에 왜 이렇게 됐는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디자인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떤 건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600에 600짜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200에 400짜리라든지 800에 400, 사이즈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은 상당히 큰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리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금액을 적어놓은 게 참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데, 대리석도 면적을 얼마만큼 쓰는지, 그리고 대리석 크기를 얼마만큼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돌출이나 돌출 없이 그냥 민자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도 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금액적으로 이 정도 순서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도장이 금액대가 높으니까 왜 타일보다 도장이 왜 이렇게 비싸지? 제가 비싼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이해를 되실 겁니다. 타일이 왜 이렇게 도장보다 저렴한지도 납득이 가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또 중요한 게,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 거하고 주택의 신축을 지을 때하고 이 비율의 차이는 많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벽면에 있는 걸 싹 다 뜯어내고 아예 안에 있는 골조 모양까지 나올 수 있도록 다 완벽하게 철거를 하면 그게 거의 신축이 마감하기 전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기본 벽면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벽지만 뜯어내고 한다든지 하면 전처리 작업이 없기 때문에 신축일 때하고 아파트 리모델링일 때하고 이제 이런 비율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도배를 하면 기존 집에 살고 있는 집에 도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 집을 구입했을 때 도배만 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합지와 실크가 나눠지는데, 합지를 한다 그러면 이 벽에서 훨씬 더 떨어집니다. 여기서 합지와 실크로 나눠지면 이 벽은 실크 기준이라 보고 합지는 한 60% 정도 보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제가 조금 큰 덩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신축을 할 때 그 골조면을 그대로 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조면을 그 우둘투둘한 면을 다 갈아내고 미장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면치를 하고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 벽면에다가 그냥 석고보드를 한 장 붙입니다. 근데 석고보드를 한 장을 붙일 때도 제가 인테리어 할 때 보면 나무 각재상을 틀을 짜서 벽면에 석고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석고 시멘트를 이용해서 벽면에 석고를 붙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단점도 예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석고 시멘트만 이용해서 벽면에 붙이는 거는 면은 어느 정도 바를 수 있지 몰라도 수직 수평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수직 수평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목재상 틀을 짜서 그 다음에 석고를 붙이는 게 완벽하게 수직 수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 내부나 이런 데는 그 정도까지 수직 수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배를 할 수 있는 마감 정도의 면 처리만 작업을 합니다. 석고보드를 석고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서 제가 도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도배를 하기 위해서는 석고 작업 비용이 또 발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에 혹시 방이나 이런 부분에 도배를 다시 할 때 안에 면을 한번 보셨다 그러시면 이해가 될 건데, 그냥 콘크리트 면입니다. 그 면에 연결 부분에 조금 면 처리를 하고 조금 갈아내서 면 처리를 한 그 상태에다가 바로 도배를 합니다. 이 실크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안에 부직포를 한번 띄웁니다. 그 부직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그 콘크리트 벽면에 우둘투둘한 면을 안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직포를 띄운 다음에 실크를 붙이면 골조면에 우둘투둘한 면을 안 보이게 가려줍니다. 그래서 떠있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배를 할 때도 두 가지 방법, 또 예를 들어서 합지를 한다 그랬을 때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또 안에 그냥 풀로 바로 벽면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콘크리트 면이 엄청 안 좋다 그러면 우둘투둘한 면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배하는 비용이 아시겠지만 가장 저렴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도장을 제가 300으로 적어놨는데 그냥 벽면에다 페인트 칠하는데 왜 이렇게 도배보다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도장이라 한 거는 그냥 일반 제가 건물 외장에 칠하는 도장이나 그리고 담벼락에 칠하는 페인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집 내부에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그러면, 도장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도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면에다가 목재상을 짜서 그 위에다가 석고를 붙입니다. 석고를 붙이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배를 할 때도 제가 벽면에다가 석고를 붙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배할 때 석고를 붙이는 거는 면만 바르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일도 조금 간단합니다. 그런데 도장을 하기 위해서 벽면에다가 석고를 붙일 때는 석고를 그냥 붙여서는 안 됩니다. 목재상 할 때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엄청 잘해야 됩니다. 왜 잘해야 되냐 그러면, 그걸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석고가 만나는 면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터져버리면 바로 벽면에 눈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터진 면이 바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장을 한다 그러면 목재상도 엄청 꼼꼼하게 잘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석고를 한 겹만 붙이지 않습니다. 두 겹을 붙입니다. 그것도 만나는 면이 안 보이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엄청 꼼꼼하게 잘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석고가 만나는 부분이 조인트 부분도 엄청 밀실하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써야 됩니다. 도장도 하기 전에 그 벽면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도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거실 페인트, 거실 도장 이렇게만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시공 사례들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블로그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공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퍼티 처리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퍼티 처리를 어떤 데는 3번, 4번 하는 데도 있고, 그 횟수마다 다 인건비가 책정이 되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페인트 재료 비용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자 비용도 상당히 높고, 어떤 부분은 우리 집은 벽면에 도장을 해서 엄청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있다. 근데 뭐 하자가 안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엄청 다행스러운 일이고, 특히나 문 주변이나 이런 데는 잘 터집니다. 문을 세게 닫거나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석고나 이런 부분이 터지기 때문에. 이걸 쉽게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유심히 봅니다. 대형 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에 가면 이 복도나 이런 내부에 페인트를 상당히 많이 칠해놨습니다. 유지보수가 잘 돼 있는 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유심히 보면 그런데 조인트나 연결 부분이 도장이 안 터지고 잘 유지되는 데도 있지만,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병원인데 개원한 지 한 1, 2년 만에 제가 그 병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복도 라인이나 이런 데 보면 문이 연결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에는 석고가 다 터져 있는 겁니다. 페인트는
하자의 위험도 많이 있고 생각보다 고가입니다. 유지보수도 어렵고,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쁘긴 이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유지보수도 잘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이 디자인월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강마루 같은 겁니다. 바닥 마루도 300에 600짜리 타일 사이즈의 강마루도 있기 때문에 그 마루도 시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벽에다가 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트월이나 이런 데 많이 하거나, 안 그러면 거실 쪽 벽면을 전부 다 디자인월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벽면이 좀 평평해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뭐 탁 하나 이런 걸 이용해서 딱 그냥 고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벽면이 평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 같은 경우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골조면에 그 위에다가 바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벽면을 뭐 석고를 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그 연결되는 부분에만 쫄대식으로 이용을 해서 수지 수평을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공간이 뜨게 해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벽면을 잡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재료비도 좀 있어서 이 정도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고, 타일은 제가 한 도배에서 한 2.5배 정도로 잡은 이유가,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일의 종류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타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략 잡은 겁니다. 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월 하는 것과 똑같이 벽면이 수지 수평이 어느 정도 맞다 그러면 작업하기가 간단한데, 어쩌면 뒤에가 골조면 그대로다. 그렇게 되면 요즘에는 공간을 이제 타일 떠발이 하듯이 조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간이라 그러면. 그 대신 시멘트 모래를 써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폭시를 써서 이제 저희가 석재, 돌을 붙일 때 사용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공간이 약간 틈이 있게끔 제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배할 때 한 2.5배나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타일의 사이즈나 또 뭐 예를 들어서 수입해서 뭐 유럽산 자재를 쓴다 그러면 또 이제 가격대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은 타일하고 시공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제가 대리석 공장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격대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고르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면적에 그 재료가 다 소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벽면은 100인데 70, 80밖에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전체 면적으로 한다 했을 때, 또 대리석을 좀 큰 사이즈로 원한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금액도 어떻게 보면 타일보다는 무조건 2배 정도는 비쌉니다. 이 정도로 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게, 대리석이 꼭 도배에 5배가 되고 타일에 무조건 2배가 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시라는 거지, 순서가 이렇다는 겁니다. 신축에 도장을 할 때 하고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도장을 하는 거하고 또 완전히 비용은 달라집니다. 이 정도의 순서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장단점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도배는 제가 실생활에 원체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개인적으로는 단점이 더 많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을 아주 잘해서 그걸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지만, 어린애가 있다든지, 그리고 또 집에서 유지 관리를 잘 하실 수 없다 그러면 도배가 어떻게 보면 엄청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또 성격이 엄청 꼼꼼하셔가지고 조금 떼먹고 이런 걸 못 보시는 분이시면 이 도장이 더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염도 쉽게 잘 되고 찍힘이나 이런 데도 약하지 않습니까? 기본 베이스가 이제 석고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가 하나 툭 쳐가지고 움푹 베이 들어가면 도배가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지만 도장은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도 많이 들어간 공사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성격을 잘 체크를 하시고 도배를 하는 게, 무작정 이쁜 것만 고집해서 도배를 하시면 유지 관리하는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월은 쉽게 생각하시면 바닥에 있는 강마루가 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디자인월이 유지 관리도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일의 장단점이라 그러면 타일도 깨끗하고 이쁘고 다 한데 이제 벽면에 붙어 있는 재료고, 그리고 타일이 크면 클수록 이제 하자율이 높습니다. 제가 집 내부라 그러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트월 타일 보수 이렇게 쳐보시면 실제로 타일이 들뜨거나 이렇게 해서 수리했다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타일은 들뜸이나 탈락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할 수 있는 타일을 많이 쌓아두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한 2, 3년이 지났다. 근데 타일이 몇 장이 떨어졌다. 이제 타일집에서 똑같은 재료가 다행히 있어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색깔 차이가 납니다. 몇 장 끼워 넣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도 그런 색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쉽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게 색깔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대리석은 제 생각에는 뭐 두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터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좀 괜찮은 재료입니다. 무조건 단점은 이제 너무 비싸다는 게 어찌 보면 단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해놨는데, 제가 좀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도배하고 도장하고 어느 게 더 비싸냐고.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집을 좀 저렴하게 가성비 있는 집을 짓고 싶다 그러시면 무조건 도배를 선택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